AI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 후 할 만한 부업 알려줘. 많은 직장인분들이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이죠.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그냥 블로그 글 같은 뻔한 내용. 솔직히 이럴 땐 AI 못 쓰겠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프롬프트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프롬프트 공식 3가지와 함께 AI가 스스로 최고의 질문을 만들어주는 메타 프롬프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죠. LLM, 챗GPT, 제미나이들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알아서 잘해줘입니다. AI야, 온라인에서 매출 올리는 방법 알려줘. 이건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얘기죠. 저도 예전엔 이 답을 보고 AI는 별로다 라고 닫아버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역할과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진짜 컨설턴트가 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언해 주는 것 같았죠. 전략과 예산, 효과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사 결제용 보고서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비슷한 질문을 제미나이에게 던지면 어떨까요? 답변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나 아는 얘기, 네이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조건과 상황을 제시한 프롬프트로 부업 내용을 요청해 봅시다. 그럼 조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부업 전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죠? 같은 AI라도 조건을 주면 결과가 달라지고 심지어 다른 LLM 모델인 제미나이를 써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공식 1은 LLM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제시할 땐 어떤 역할인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형태로 출력을 요청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업무 예시용으로 필요한 역할, 조건, 형태를 요청하면 이건 상사에게 바로 결제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보고서가 아닌 상사 결제용 보고서라고 정의하니 결과물 퀄리티가 확 올라갔습니다. AI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내가 던진 조건만큼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배경 설명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알려줘. 이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길지만 이건 교과서에나 적힐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번엔 프롬프트 공식 1의 내용과 함께 배경 설명, 샘플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배경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고 샘플과 유사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이번엔 강의 홍보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프롬프트 공식 1의 내용에 배경 설명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면 광고 티가 너무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톤을 반영해 훨씬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AI는 거울입니다. 내가 준 맥락과 샘플만큼만 반영합니다. 프롬프트 공식 2는 LLM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제시할 땐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이 풍부할수록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맥락과 샘플을 제시하는 수준만큼 답변을 해줍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욕심입니다. 너무 큰 걸 한 번에 시키는 거죠. 챗 GPT에게 사업 계획서 써줘 라고 요청하면 10개의 항목으로 굉장히 정황하고 긴 답변이 제시됩니다. 겉보기엔 있어 보이는데 막상 써먹을 수는 없는 얕은 초안이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3단계로 쪼개서 프롬프트를 제시해 봅시다. 3단계를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아닌 1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요청, 그리고 답변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프롬프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상황 적용 프롬프트를 제시하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고 나면 실제 실현 여부는 다시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무, 마케팅, 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재검토해줍니다. AI를 이용한 가상 임원 회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 고객, 기술까지 한 번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AI는 초안 작성자를 넘어 가상의 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LLM 종류별 프롬프팅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시각형에 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롬프팅으로 제시해줍니다. 제미나이는 현실적인 사용한 내용의 팁을 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제시한 영수증 이미지를 보고 소비 패턴을 파악합니다. 단순히 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제 무엇을 반복 소비했는지를 이미지 기반으로 읽어내 그에 따른 저축 계획을 제시해줍니다. 챗 GPT는 논리와 구조에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해달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면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와 출력 구조입니다. 요청한 내용처럼 실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계획서처럼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클로드에게는 이걸 왜 하고 싶은지 그 배경 스토리를 함께 던져주는 게 핵심입니다. 클로드의 답변은 완전히 다르죠. 숫자나 표 대신 왜 이 목표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 상담이 아니라 감정의 코칭과 가깝습니다. 클로드는 감정과 스토리의 맥락을 잘 잡기 때문에 감정과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강합니다. AI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모델마다 달라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GPT에겐 구체적인 구조를, 클로드에겐 감정과 맥락을, 제미나이에겐 시각적 예시를 주세요. LLM별 동일한 프롬프트를 써도 무관하지만 이왕이면 특징을 알고 내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적절한 LLM을 쓰면 좋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강력하지만 진짜 비밀 경기는 바로 메타 프롬프팅입니다. AI에게 단순히 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작동할지까지 설계하는 기술이죠. 일반 프롬프트가 무엇을 해달라라는 명령이라면 메타 프롬프팅은 AI의 사고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메타 프롬프팅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창업 아이템 찾는 것을 메타 프롬프팅화하는 모습입니다. AI가 질문하는 것에 적절한 답을 하면 미리 설계해둔 8개의 레이어에 따라 메타 프롬프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타 프롬프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새로운 채팅창에 넣고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유료 버전을 이용하신다면 GPTs, 잼스로 만들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메타 프롬프팅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단순하게 질문, 공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메타 프롬프팅은 AI가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는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AI를 진짜 파트너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AI는 더 이상 일에서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의 하루를 함께 설계해주죠. 여행을 계획할 땐 날씨와 취향을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일정표를 만들어주고, 운동을 시작하면 내 체력과 시간에 맞춘 루틴을 설계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땐 목표와 일정에 맞게 단계별 학습 계획까지 세워주죠. 결국 AI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방향을 함께 디자인하는 동반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프롬프트 공식 1. 역할, 조건, 형태를 제시한다. 프롬프트 공식 2. 배경을 설명하고 맥락과 샘플을 제시한다. 프롬프트 공식 3. 3단계로 요청한다. 그리고 AI의 사고 구조를 설계하는 메타 프롬프트까지. 오늘 배운 핵심은 4가지입니다. 역할과 숫자를 줘라. 배경과 샘플을 던져라. 큰 것은 잘게 쪼개라. 마지막으로 AI에게 스스로 최고의 질문을 만들게 하라.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라 컨텍스트 디자이너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 공식 총정리본과 메타 프롬프트 템플릿은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이제는 AI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